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르쉐 밀가루를 이용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를 만드는 거죠. 뭐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밀가루, 이거는 이제 소금인데 게랑드 소금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게랑드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자 이제 토파뇽이라고 하고요. 물은 일단은 미네랄 워터,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량의 이스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천연 발효종, 르방, 그렇게 해서 반죽을 보여드릴 거예요. 프랑스 빵이라는 거는 뭐 버터나 설탕이나 계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죽의 구조가 일반적인 이런 버터 설탕 들어가는 빵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터 설탕 계란 들어가는 비엔누아질이라고 부르는 빵들은 보통 반죽 온도가 27에서 28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바게트나 뭐 깜빠뉴나 이런 뭐 통밀빵, 이런 프랑스 빵이라고 불리는 건강빵 애들은 보통 22에서 24도 내에서 반죽 온도를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죽 온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몇 도씨 물을 써야 되는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반죽을 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 거죠. 제가 미리 이제 온도계를 꽂아 놓고 온도를 쟀더니 오늘 사용해야 될 물 온도는 5도다. 5도시면은 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반죽 들어갈 때는 지금 저희가 밀가루, 물, 소금, 그 다음에 소량의 효모, 이스트,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르방, 이 5가지 재료를 전부 다 그냥 믹서기에 넣고 섞는 게 아니라 먼저 밀가루하고 물만 좀 가볍게 섞어주면서 일정 시간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 있는 전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화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물을 넣어주고, 포르쉐에서 나오는 밀가루 중에서 바게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T65 밀가루를 믹서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먼저 저속으로 해서 4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섞어줄 거예요. 반죽을 좀 섞다가 가장자리에 잘 안 섞인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긁어주고요. 물하고 밀가루만 가볍게 느린 속도로 반죽을 지금 거의 그냥 섞어준 상태인데, 보시면은 반죽이 한 덩어리로 잘 뭉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 근데 이게 믹싱을 지금 막 길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죽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섞어주신 상태로, 발효 단계는 아니지만 약간 일종의 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이면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밀의 그 풍미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 포르쉐에서는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 놓고서 약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두면은 반죽이 이제 마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벼운 비닐 같은 거를 이용해서 빵의 맛의 원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빵집에서도 전통적으로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아도 같은 르방이라고 하죠. 천연 발효종. 저 같은 경우는 T65 포르쉐 밀가루를 키우고 있는데, 발효력도 상당히 항상 뛰어나고 노란빛을 띠면서 향이 굉장히 좋고 새로운 먹이를 주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그러면 이 발효종은 만들었다가 내일 다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대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좀 넘은 4년 차에 접어든 르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방을 이제 반죽에 넣기 위해서 덜어서 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흔히 유산균 발효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시간 정도 이렇게 반죽을 제가 뜯어보게 되면은, 원래는 믹싱을 하면서 생성시켜야 될 글루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반죽 색깔을 보면은 상당히 노란빛을, 크림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르쉐 밀가루 자체 T65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밀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르쉐에서는 밀도 건강하게 키웠고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고 재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소비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순간까지 그 밀의 퀄리티를 고스란히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제빵사들이 이렇게 반드시 오톨리지라고 하는 과정을 가급적이면 꼭 충분히 줄 수 있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르방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고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이스트는 굉장히 소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르방을 이용해서 바게트를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빵을 먹었을 때 그 밀이 갖고 있는 풍미라든지 구수한 맛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이 혼합된 소량의 이스트로 인해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가스가 찬다든지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한쪽에 이스트를 넣어주고 한쪽에는 르방을 넣어주고 한쪽에는 소금을 넣어줬어요. 5분 정도 먼저 반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죽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매끈해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루텐도 지금 이제 얼추 잡혔고, 한국에서는 조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반죽의 수분율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믹싱 후반부에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는 거를 프랑스에서는 바시나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적시다, 헹궈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죽의 수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빵도 약간 좀 더 이제 촉촉하고 쫄깃하고 수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믹싱 후반부에 고속으로 돌리면서 물을 추가해 줄 거예요. 반죽을 2통에 덜어서, 안정적인 반죽을 얻어내려면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반죽 온도가 한 22에서 24도 정도 나와주는 것이 안정적이다. 일단 통에다 담은 다음에 일정 시간 한 2-30분 정도를 쉬게 되면 반죽이 약간 이렇게 릴렉스해지거든요. 이 진 반죽을 한번 다시 접어주면서 약해진 글루텐에 힘을 주는, 이걸 펀치라고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하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반죽을 접어줍니다. 반죽을 돌려서 이렇게 해주니까 한번 힘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펀치라고 합니다. 반죽이 냉장고에서 숙성되는 동안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하나 넣어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우리 보통 하룻밤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넣어주면 프랑스 전통 바게트가 만들어집니다. 반죽은 냉장에서 숙성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온 숙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게트라는 빵을 급하면 당일날에도 만들 수도 있는데 저온 숙성을 시키면서 좀 더 오랜 시간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게 빵의 풍미를 좋게 하는 거에 큰 역할을 하죠. 분할을 할 건데요. 반죽을 이렇게 덜어서 보면은 이렇게 달표면처럼 반죽이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쉬면서 발효를 하면서 이렇게 잘 발효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을 알맞은 크기로,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보통 중량이 350g 정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생각하는 그 길다란,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바게트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는 T55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바게트고요.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는 T65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약간 좋은 품질의 밀가루로 만드는 바게트가 전통 바게트인데, 바게트를 350g으로
나눠서 분할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비 성형이라고 해서 바게트를 만들 때에 좀 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약간 중간 성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모양을 좀 잡아주는, 예비 성형을 해주는 이유는 잘라놓은 반죽을 바로 성형하다 보면은 모양도 불규칙하고 반죽에 가스라든지 글루텐이 부정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예비 성형 단계예요. 그래서 이 예비 성형 단계 없이 본 성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죽을 제가 이렇게 바루통에 담아놨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볼륨감이 탱글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반죽이 살짝 긴장이 풀리면서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메인 성형을 할 수 있다. 전통 바게트라는 거는 제빵사가 손으로 직접 성형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전통 제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이블에다가 밀가루 좀 뿌려주고 반죽을 잘 펼쳐주신 다음에 이제 판에 달라붙지 않도록,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반죽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성형이 끝났고요. 저렇게 만든 바게트는 일반적인 표준적인 방법이고, 지금 만드는 거는 프랑스에서 요즘에 다시 약간 좀 유행하고 있는 끝이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바게트예요. 끝이 뾰족한 바게트는 기계로 성형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좀 아티잔의 약간 증거이기도 하죠. 아티잔 바게트의 표시인 게 요 끝이 뾰족한 바게트예요. 또 포르쉐 밀가루가 절대 작업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밀가루도 아니고요. 전통 밀가루라고 하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중에서 작업성도 뛰어나고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밀가루예요. 끝이 뭉툭한 길다란 바게트하고 끝이 뾰족한 바게트의 차이가 이렇게 성형했을 때 나오는 거죠. 요거를 발효실에 넣고 약 40분 정도 최종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나무 발효실에서 바게트를 발효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 발효 빵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계 발효실에다가 일정한 온도나 습도를 주고 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게 발효를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반죽들이 나무 발효실에서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온도에서 발효되고 싶을 때, 크고 싶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커라 라고 좀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이제 바게트가 최종 발효를 나무 발효에서 이제 마친 상태죠. 아까보다 조금 더 반죽들이 발효가 잘 된 상태고, 이제 칼집을 내고 오븐에 넣으면 되는 거죠. 칼집을 내는 거는 이제 2차 발효를 통해서 바게트 반죽 안에 이제 잘 포집된 가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쿠프예요. 그래서 쿠프는 내시는 분들마다 또 스타일이 있고, 또 바게트를 만드신 길이에 따라서 개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3개, 보통은 4개, 또는 뭐 많게는 5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고요. 4개를 낼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그냥 하나만 낼 수도 있고요. 잘 예열된 오븐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20분에서 22분 정도 오븐에서 스팀을 쏘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어 있고 색깔도 잘 나왔고 그래서 바삭하고. 지금 이렇게 바게트를 보시면 색감이 좀 약간 먹음직스러운 짙은 갈색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빵 정도를 보시면서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65 포르쉐 밀가루 자체가 회분이 0.6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약간 노란빛을 띠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5 밀가루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짙은 갈색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절대 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딱 쪼개면 여기서 김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바게트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게트 안에 형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불규칙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크러스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0.1mm 미만 정도로 굉장히 얇은 크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바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구워진 바게트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굉장히 찰져서 안에 기공 자체가 상당히 쫄깃하고 윤기 나는 기공을 보실 수가.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야죠. 여전히 맛있어. 맛있네. 일단은 잘 구워진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바게트가 입천장이 까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충분히 냉기가 풀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